네, 중동 상황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이 트럼프 후보가 얼마 전에 뭐 발표를 하나 했는데 이 발표가 좀 상당히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먼저 보고 오시죠. And then, if you're not successful this time, do you see yourself running again in 4 years? No, I don't. No, I don't. I think that will be it. I don't see that at all. I think that hopefully we're going to be successful. 네, 4년 뒤인 2028년에는 나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다.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바이든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대선 때 사실 바이든 후보의 패하고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창 이제 굉장히 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도 조금 뭔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조금씩 왜냐면 그러니까 패배했을 경우에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들을 해왔는데요. 요 다음 대선 없다. 요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 3선을 일단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은 최대 2번까지만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승리를 했었으니까 2024년 대선에서 이기면 어차피 2028년 대선 이거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2028년 대선 출마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거니까. 네,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유권자들 여러분 트럼프한테 한 표를 던지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다. 자신감인데다 게다가 더 나가서 야, 너희들도 나를 선택할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 이 영광의 순간을 함께할 것이야, 안 할 것이야, 뭐 이런 취지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막아 네. 구호 있잖아요. 이제 바꿀 유일한 후보 트럼프 한 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에요. 빙의했다니까요.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자체가 트럼프한테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기에서도 살펴보셨지만 네네네. 워낙 박빙이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지자들한테 결집을 할 때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날 뽑아줘라고 배수진을 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길 거니까. 네. 뭐 이런 취지로 딱 얘기한 거라고 해석을 했고요. 해리 소연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눈동자 접근 단서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오른쪽 위쪽을 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말을 할 때 오른쪽 어느 쪽을 보고 위협을 있는지 보시죠. 오른쪽 위쪽을 보고 약간 있잖아요. 당황한 표정 같긴 했어요. 그렇죠. 네. 트럼프 후보가 답변할 때 눈을 보면 오른쪽 위를 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서 No, I don't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해리소는 아까부터 눈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보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안 나갈 거다라고 트럼프는 대답은 했지만 사실 속내는 알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냥 기력만 되면 다음에 또 나온다. 저는 약간 기억만 그런 되면. 생각이 되고 진정한 내면의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진심이었다면 왼쪽 아래를 보면서 네.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딱 거짓말을 말할 때 눈동자의 위치인 딱 오른쪽 위쪽을 봤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4년 뒤면 트럼프 나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82살입니다. 이거 최고령 후보 그리고 인지 네. 논란, 나이 공격을 퍼부어서 중도 하차시킨 바이든보다 무려 1살이나 많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트럼프를 후보로서 추대를 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봤을 때는 그 딱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떨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떨어지면 약간 슬픈 표정, 잠시 스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는 어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게 느껴졌다는 게 저의 골저스미의 해석이고요. 그런데 안 나가는 게 아니고 못 나간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해리 저희 소연의 생각입니다. 분석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음. 트럼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트럼프가 이길 거기 때문에 다음 네네. 대선에 나갈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음. 얘기한 것이지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가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러면서 얘기할 떨어지면 때도 있잖아요. 이러고.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슨 뭐 왼쪽 아래만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한번 말하고 싶고 여기 네네. 승리의 여신이 트럼프 쪽을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또요. 라고- 힘만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승리의 그렇게 여신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조지아주에서 이번에 수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다 아하. 이렇게 개표를 한다는 건데 네.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하나하나 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정확성과 투명성을 음. 기하겠다. 뭐 이렇게 강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정확성과 투명성 얼마나 트럼프 후보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까? 이 터무니없는 개표, 이 부정을 주장을 했던 트럼프의 질린 조지아주가 선거법을 개정했다. 개표 방식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 트럼프가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길 줄 알았던 조지아주에서 패하고 나니까 개표 방식이 부정하다라고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 결국 조지아주에서 3번이나 재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음. 이 수작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 기계 점검을 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표가 더 많았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 조지아주가 이제 개표 방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우려하고 있냐면 수개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개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트럼프 쪽에서 부정선거 또 들고 나올까 봐 민주당은 그 점을 조금 우려하고 있고요. 그 더군다나 트럼프가 하는 일을 보면 진짜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법 개정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없던 일로 되긴 했지만요. 이 네블래스카주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네블래스카주는 조금 신기하게끔 미국은 다 승자독식 방법으로 네네. 그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다 싹쓸이 해가잖아요. 근데 네브래스카주는 그 승자독식 방식이 아닌 득표율에 따라 이제 선거인단 수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 덕분에 사실 이 네블래스카주는 공화당에 유리한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식 덕분에 바이든이 지난 선거 때 한 표를 가져올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안 돼. 네블래스카주도 다 승자 독식으로 가자라고 선거법을 다시 개정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선거법 개정에 이 공명정대한 공화당 의원이 한 명이 반대를 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없던 일로 됐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원래대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이 한 표 막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고 지금 이렇게 그럼요. 막 할 만큼 트럼프가 저 째려봤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할 만큼 지금 판세가 굉장히 박빙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좀 네네. 드리자면 지금 유죄 판결이 난 이 성인물 배우 성추문 사건 포함해서 이 트럼프한테 엮여 있는 이 줄줄이 이 사법 리스크가 줄줄인데 이번 대선에서 지면 트럼프 후보 쇠고랑 찰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년 뒤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다음 대선 안 나가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저는 좀 추측합니다. 그 감옥 갈 생각이 잠깐 슬펐나? 소셜미디어에서 선거 조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옥 갈 각오하라고 하는 거는 이 수사는 트럼프 쪽의 논리입니다. 네, 선거 개표만이 아니라 네네. 그 선거를 제대로 치러야 되는 건 오히려 해리스 쪽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지금 백악관이 아닌 감옥을 갔냐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해리스 측은 트럼프 후보가 내년에는 다음 대선에는 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못 나올 거다. 뭐 이런 해석을 이제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뭐 다 두 후보가 박빙인 만큼 절박하고 또 나이도 있는 만큼 절박하고 또 다른 후보에 넘겨받은 만큼 절박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냐면은 어쨌든 그래서 더 이런 막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감정이 실린 다음 배수진 이런 어떤 심대한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심오한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골젓습니다.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오캡틴 말캡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